네, 생활과 윤리 성북고등학교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출근해가지고 지금 처음서부터 다시 찍습니다. 와! 좋다! 자, 시험 마지막 날이 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과학별 세부 특기사항에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또 남아있고 아직 2학기 시험도 남아있고 우리 아직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리적 공백이란 말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나스라는 사람이 책임윤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개념인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윤리학이 그를 따라잡지 못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바로 이 윤리적 공백이다. 우리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윤리적 공백이 왜 등장했는가? 이 등장하게 된 이유,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되게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들, 즉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윤리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중간고사 첫 발을 띄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2023년 3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고3 문제 풀어보면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윤리학의 분류를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췌를 해서 한번 풀어봤었잖아요. 어렵지 않았던 내용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윤리학의 분류도 중요하고, 자,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회윤리, 예술윤리, 환경윤리, 담론윤리, 주로 실천 윤리학의 예시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었었죠. 자,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쟁점들이 뭐였어요? 그 쟁점들. 뭐 예를 들어서 과학윤리 또는 뭐 정보윤리에서는 뭐 과학기술이라는 건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 뭐 이런 쟁점이 발생하고 있고, 뭐 환경윤리에서는 뭐 환경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윤리학이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 윤리학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말씀도 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실천 윤리와 이론 윤리의 차이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자, 제일 대표적인 이론 윤리 사상가들이 누구였어요? 뭐 공자, 맹자,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이론 윤리 예시가 뭐였어요? 자, 의무론,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 이론 윤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사상가들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이런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걸 제공하는 거였습니까?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 삶의 나침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윤리학이 하는 일이었고요. 자, 그리고 실천 윤리학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자,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이 학제적이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자, 간학문적이라는 것이었죠. 자, 학제적, 그리고 간학문적.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학문이 결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학제적이라는 말의 의미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자, 이런 윤리학에서 도출한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한다. 이런 윤리학은 주장,
그리고 삶의 나침반을 제공까지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 윤리학을 내 삶에 직접 대입해 보는 게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게 이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 되겠고, 이론 윤리학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드렸고, 상호 보완적, 상호 유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윤리학의 구조 총 4가지 윤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자, 교과서 17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나머지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워보았던 이 2가지 윤리학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이 앞에 배웠던 2가지 학문이, 이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를 철저히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게 바로 이 기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이 되는 거죠. 메타 윤리학은 초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론 윤리학이 말했던 그 주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논리적으로 이들의 주장과 근거가 맞는지 보는 게 메타 윤리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였잖아요. 수업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가,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 명제이지만 어떤 누군가의 주장이 될 수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틀리진 않았지만 논리가 없잖아요. 자, 이런 걸 잡아내는 게 바로 메타 윤리학이다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자, 기술 윤리학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묘사하는 것.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윤리들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기술 윤리학이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자,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고 기록하고요.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들을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가치 판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자, 이렇게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근거가 뭐였어요? 이 기술 윤리학의 근거. 자, 경험과학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경험과학을 통해서 이런 윤리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 원인, 결과 등을 알아보는 것이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이 갖고 있는 각각의 키워드들도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교에 대한 이야기 빨리 해볼게요. 자, 사후세계나 초월적인 존재보다 인간의 뭐예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유교가 가진 특징이죠. 자, 인의 실천 방법 뭐였어요? 자, 쇼, 제, 충, 서 이렇게 네 가지고 이게 곧 순서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가족에 대한 사랑부터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까지 점차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 인이 뭐였어요? 인이 곧 사랑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인이라는 개념 잘 알아두셨잖아요. 이 인이라는 것을 이게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들었다. 자, 그리고 그 규칙의 이름이 바로 예다. 뭐 이런 것도 수업 때 우리 많이 알아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윤리학으로, 자, 빨리 한번 덕윤리학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덕윤리학이 뭐였어요? 자, 덕윤리학은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요. 행위자의 습관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죠. 자, 도덕과학적 접근. 자, 도덕과학적 접근의 예시 뭐뭐 있었죠? 뭐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도덕과학적 접근. 도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맹자 선생님께서는 왜 사람이 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마음에
이니에지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니에지라는 게 뭐죠? 눈에 보입니까? 그런 게 뭐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자, 신경과학은 뭐 뇌에 대해서 뇌를 기반으로 도덕이라 무엇인가, 윤리라 무엇인가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진화윤리 개념에서는 인간의 성장 과정, 뭐 DNA 등등에 또 근거를 대니까 사람들이 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덕학적 접근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뭐 이런 시사하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교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뭐였어요? 뭐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연기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 결과는 뭐 조건이란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자,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삶은 다, 모든 존재들은 다 상호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영향을 다 주고받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제가 뭘 드렸습니까? 책 한 권에는 하늘이 담겨 있다. 뭐 그런 틴낙한 스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동시에 원인과 결과, 즉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갖고 오므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좋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좋게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 나의 삶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들한테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결국에 다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거죠. 자, 연기설은 뭐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장자, 상선, 약수, 무의자연, 소국과민, 소요, 재물, 뭐 이런 개념들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뭐예요? 마치 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너무 불처럼 살고 있어. 물처럼 살자. 자, 동시에 무의자연, 자, 없어야 된대요. 뭐가 없어야 되는데요? 위가 없어야 된대. 위가 뭐죠? 가짜, 조작 이런 뜻이잖아요. 가짜나 조작이 없어야 돼. 즉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소국화민, 자,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이런 뜻이고, 자, 나라는 크면 클수록 전쟁만 할 뿐이니까 적절한 크기, 최대한 작을수록 좋다. 자, 그리고 동시에 소요, 재물. 자, 이것들은 소요는 뭐였어요? 산책하듯이 사는 거. 산책하듯이 사는 거. 자, 그리고 재물은 뭐였습니까?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왜 평등해야 돼? 우리 모두는 예, 다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자, 누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그거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는 게 심리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굴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도교 사상가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자, 지금 타이틀에는 장자라고만 적혀 있는데 장자나 노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래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와, 가언명령, 청원명령.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 누구죠? Say what? 그렇죠. 임마누엘 칸트. 자, 칸트 윤리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우리 또 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조건 하는 게 칸트가 말하는 윤리고요. 윤리는 일종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칸트의 생각이잖아요. 자, 만일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이거는 정원 명령이 될 수 없다고 칸트는 이야기하죠. 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just do it 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 필연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요. 자, 행위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네,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칸트의 윤리. 꼭 이 도표, 교과서에도 정리되어 있는 이 도표 꼭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리고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필기 돼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 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덕적 탐구를 위한 사고 유형. 자, 탐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논리적, 합리적, 배려적, 비판적 사고가 바로 그 탐구를 하기 위한 능력이 되겠고, 자,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자, 우리가 윤리라는 과목이 유일하게 질문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걸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현상을 봤을 때, 저거 왜 저러지? 라는 사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도덕적으로 감수성이 높고, 예민한,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분명히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들 꼭 활동지에 있는 내용도 외워두시고, 이 활동지 4강의 내용이 교과서 32부터 4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 꼭 활동지 잘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꼭 보시고, 토론과 성찰. 토론이 뭐였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이 토론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었지?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성찰이라는 게 또 뭔지도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꼭 알아보시고요. 죽음감. 자, 죽음감. 자, 공자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어요? 삶도 모르는데 죽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다시 한번 유교가 현실적인 종교라는 거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자, 석가모니께서는 자, 생사일여라고 말씀하셨죠. 삶과 죽음이 하나래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삶과 죽음이 결국에 하나의 직선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야,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자,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빨리 해탈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장자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죽음은 딱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자, 꼭 제가 수업 때 했던 내용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라톤. 이 사람은 죽는 게 뭐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였는데? 자, 어디로 가는 거였죠?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에피크로스. 자, 원자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자,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자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정신적 쾌락이 그러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수양 열심히 하고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이데거. 자, 현존재. 오직 only human being. 인간만 죽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죽음을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한계 상황이라는 게 뭐야?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뭐야? 받아들여야 되겠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자, 교과 49페이지에 있는 낙태. 자, 선택옹호주의, 생명옹호주의 뭐 등등 낙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들 꼭 알아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선택옹호주의 한번 쫙 읽어보시고 생명옹호주의도 꼭 읽어보시고 나머지도 다 읽어보고 자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자살로 마감짓는다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자, 자살 문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자연법 제1원칙. 자,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것에도 일단 어긋나는 거야. 왜? 자, 자연법 특징 뭐뭐 있었죠? 자기 보전, 종족 보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자, 진리 추구. 이렇게 세 가지 있었잖아요. 자, 자살은 그 첫 번째 자기 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꼭 알아봐 두시고 책에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 다 읽어봐 보시고.
자, 교과서 다 읽어보시고, 안락사. 안락사. 자, 공리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다 읽어보시고. 자, 뇌사. 자, 죽음의 개념이 확장됐다 그랬죠. 현대사에 들어와서. 과거에는 심폐사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죽음이라고 보았는데, 지금은 뇌사도 죽음의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자, 뇌사, 안락사, 낙태, 자살, 뭐 등등 또 우리가 알아보았고, 배아복제, 개체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배아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배아는 일종의 세포인데, 자, 이 세포를 그냥 세포 덩어리로만 본다면, 그 배아복제 실험에 대해서 사람들은 찬성할 것이고, 자, 이 배아에게, 자, 잠재력이 있다. 배아는 어, 인간의 한 부분이다.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아 복제를 반대할 것이고, 자, 이 배아 복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개념이 또 관점이 있을 거고, 그것이 그 배아 복제 실험에 대한 찬성 반대 관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의료윤리에서 또 비첨, 칠드레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중간고사 보기 마지막 시간에 또 정리했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또 축소를 해서 네 한번 쭉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한번 훑어보았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20여 분 걸렸네요. 자, 제 번호입니다. 제 이름이고요. 네, 뭐 공부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생기면은 여기로 연락 주셔서 또 궁금하신 사항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많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며칠만 더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